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와 여름에 살충제, 살균제와 같은 약방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 보통 두들레와 같은 경우는 곰팡이병이 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환기가 되지 않는 그런 내부에서 키우시는 분들, 사무실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무름병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계절 같은 경우는 문을 자주 열어주기 때문에 깍지벌레와 같은 그런 진딧물, 깍지벌레와 같은 그런 병충해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문을 닫는 시기, 겨울 같은 때 이제 보통 깍지벌레가 잘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방제는 집에서 키울 때는 거의 약방제를 했던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키웠을 때 진딧물 같은 그런 약제를 종종 간혹 치긴 했지만 이 약방제를 굳이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쳐줬던 거는 거의 없고 영양제 정도는 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이 다육이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방적으로 이렇게 쳐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방적인 부분은 그 벌레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보다 한 달 전에 미리 쳐줘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 살균제와 살충제, 이 약방제는 언제 쳐줘야 되고 어떤 다육이들한테 쳐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방제는 지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약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육이를 안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월, 8월은 다육이들이 오히려 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벌레들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약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 다육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같이 키우는 다육이들과 분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육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을 치다 보면 약으로 인해서 약해를 입을 수 있고 그 약물에 의해서 습도가 높아지고 고온 다습한 그런 일수가 높아지는 그 계절과 맞물렸을 때는 무름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다육이는 분리를 해서 약을 따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청복랑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자라고 있다가 이렇게 원인 모르게 바이러스성 질병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또 노랗게 말라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뿌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픈 구석은 없습니다. 살균제를 쳐주는데도 이 원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한테 아무리 종합 살균제를 쳐봐야 효과는 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육이는 정상적으로 이 다육이는 스스로가 그런 병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증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살균제를 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다육이들한테 주위에 있는 다육이들까지 그런 종합살균제를 다 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를 해서 약을 쳐주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계절까지 이 줄기를 뿌리를 건강하게 관리를 하느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살균제, 살충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쳐주지 않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서 잎 구석구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성장하는 계절인데 단풍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깍지벌레가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뿌리 쪽에 깍지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줄기가 물러가고 있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묵은 다육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었는데 물을 주면 성장을 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줍니다. 지금 샹그릴라 같은 경우 물을 한번 줬는데 지금 계절에 이렇게 붉게 물 들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쪽에 초록빛 얼굴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더 진하게 단풍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잎이 자꾸 말라가거나, 이런 다육이들한테 약은 결국은 이 다육이를 죽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살충제와 살균제도 물입니다. 결국은 물이기 때문에 이 과도하게 이 약을 쳐줄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물방울이 약간 맺힐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간혹 이 약물을 이 뿌리 쪽까지 아주 깊숙하게 전달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화분에서 다육이를 분리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말린 후 세흙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보통 약이 그 뿌리까지 전달되게 하게 약을 치는 이유는 뿌리 쪽에 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계절에는 괜찮습니다. 성장하는 계절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뿌리가 멈춰가고 있는 이런 시기,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는 이 일수가 길어지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그냥 씻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살균제를 번갈아 가면서 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살균제 자체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약제만 쓰면 나중에는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균제를 칠 때는 두세 가지를 구비를 한 다음에 쳐줘야 되고요. 종합 살균제라 그래도 한번 쳐주면 수시로 이렇게 쳐주면 안 됩니다. 이 살균제를 칠 때는 꼭 한 달 전에, 이 장마가 오기 전 한 달 전에, 겨울이 오기 전 한 달 전에 쳐주신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보통 무름병이나 곰팡이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쳐주는데, 이 환기가 잘 되면 곰팡이병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문을 열어서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해주시고요. 이 선풍기를 틀어주시는데,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 다육이와 먼 곳에서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의 흐름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틀어주시고요. 혹시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온 그런 다육이들한테는 선풍기 바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포자라 그래야 되나요? 포자가 날리면서 다른 다육이들한테까지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정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은 따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섞어 놓은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에 포자가 날리면 결국은 다른 이 두들레아나 다른 이런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한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병충해 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약을 치지 말고 아픈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화분에서 분리를 해서 뿌리를 자른 다음에 가을에 심어주는 게 좋고, 혹시 바이러스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를 해서 약을 치는데, 약은 너무 많이 쳐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깍지벌레가 왔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말린 다음에 세흙에 분갈이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약을 치겠다라는 분들은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제는 어떤 약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살균제는 베노밀, 아니면 브라마이신, 다이세넴, 균킬 정도면 충분하게 가정에서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이 브라마이신이나 동부 베노밀 같은 경우는 약값이 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종합살균제 균킬이라는 약제나 아니면 친환경 이런 살균제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쳐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메모드라는 독성이 강한 약제가 있는데, 이건 가정에서 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약값도 비싸고요. 그러나 깍지벌레를 해결하는 데는 또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깍지벌레는 요즘 종합 살충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비오킬 제품을 물에 희석해서 쳐주거나 아니면 깍잡아라는 약제와 전원생활이라는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원생활 같은 경우도 친환경 약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박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깍지가 심하게 왔을 때는 씻어서 말린 후에 심어줬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응애 같은 경우는 캐스케이드라는 이 농약 성분을 가진 약제가 있는데, 효과는 좋지만 약값이 비싸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약제지만 또 효과는 좋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는 거 좋고요. 응자바라는 그 올킬 제품에서 나온 그 제품이 있는데, 그런 그 친환경 약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만약에 응애가 왔다 그러면 그 잎을 떼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멀리 버리셔야 됩니다. 근처에 버리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응애가 왔을 때는 이 응애 걸린 잎을 떼서 버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딧물 같은 경우는 소주와 물을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병충해 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7, 8월에는 약을 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